자, 15주차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죠. 고객 만족 조사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우리 1교시 때 봤다시피 고객 만족을 시키기 위한 10가지를 우리가 봤어요. 결국 그 10가지 고객 감동을 시키는 10가지였는데, 고객 감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고객 만족의 조사를 통해서 고객이 어떤 부분을 뭔가 요구하고 앞으로는 어떤 거를 더 원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 이 조사를 해야 된다. 서베이를 해야 되는데, 이 고객 만족 조사의 중요성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품의 서비스와 경험에 대해서 일단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평가 결과가 시시각각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만족일 때도 있고 불만족일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뭔가 정형화를 하고 이제 그때그때 달라지는 걸 뭔가 규칙과 그다음에 패턴을 우리가 추세를 알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이 고객 만족 조사를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 만족 확인의 여부가 어려워요.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이제 만족하느냐 덜 만족하느냐 이유는 뭐냐 이렇게 쭉 보게 됩니다. 고객의 만족 상태를 수시로 점검을 해야 고객 만족이 잘 되고 있느냐, 그래야지만 이 고객 감동을 갈 수 있는 길을 찾고 계속적인 고객 만족을 유지하면서 고객 굿에서 great로 넘어가는, excellent로 넘어가는 그걸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고객 만족 조사의 중요성 부분에서 봤을 때 마이클 해리는 그래요. 측정이 없으면 개선도 없다는 거죠. 그죠?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고 측정을 해야지만이 앞으로 나아갈 길과 개선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양질의 고객 서비스로 고객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고객의 요구 변화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양질의 고객 서비스로 고객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great로 excellent로 가기 위해서는 고객의 요구 변화, 고객의 요구가 변화해요. 그렇죠? 소득 수준의 향상, 그 다음에 알매 지식의 향상을 통해서 니드가 계속 변해요. 이거에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추적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고객 만족 조사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 만족 조사의 목적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 고객의 주요 요구를 파악하고 고객 요구를 도출한 다음에 그것을 경영 프로세스의 개선에 활용을 하고 경쟁력에 증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 기업들이 즐비한데, 결국 여기서 CRM이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CRM은 이제 뭔가 실행하는 단계죠. 그래서 이 고객 만족 조사를 잘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고객 만족 측정의 오류 8가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고객 만족 측정을 할 때 오류를 또 잘 봐야 되는데, 고객의 요구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조사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당연히 이거는 하나만 하죠. 그리고 첫 번째는 뭔가 착각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린 잘하고 있는데 고객이 요구를 잘 본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 측정 프로세스에 대한 사전 계획 없이 무작정 시작하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조사 시 비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아요. 비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으면 안 돼요. 포괄적인 가치만 질문을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전방이 뭔가 디테일하게 이제 그런 거를 더 들어가야 됩니다. 고객의 서비스 요구 수준을 동일하다고 가정을 한다. 아니에요. 엄청 버라이어티하다고 여러분들이 가정해서 이제 이것을 조사해야 돼요.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낮은 점수대의 고객에게 집중한다. 아니죠. 항상 높은 점수대의 고객에게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밸런스 맞춰서 가야 됩니다. 만족 고객을 매우 만족하도록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만족하는 고객에 매우 만족하도록 투자하는 것이, 그러니까 계속 투자해야 돼요. 이게 당연히 만족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한테 더 감사를 표하고 더 투자해서 계속적으로 충성 고객으로 남아있도록 유도하고 이끌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8가지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측정의 오류죠. 고객만족 조사의 목적하고 내용을 보게 되면 고객은 만족 고객과 고객 불만족이 있는데, 고객이 뭔가 조용해요. 고객들이 뭐 별 불만족이 없어. 그것은 만족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 빙산 원리를 봤어요. 그죠?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죠. 위에 조금 튀어나온 거는 10분의 1일 수도 있고 100분의 1일 수도 있지만, 이 밑에 부분은 소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잠겨있는 사람. 그래서 위에 튀어나온 거는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10분의 1, 100분의 1.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고귀하게 들어야 돼요. 이 밑에 잠재되어 있는 소리 없는 고객은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 만족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인 거죠. 그래서 이 조용히 있는 사람들을 또한 이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빙산 위로 나온, 수면 위로 나온 사람들의 의견은 밑에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겠구나라고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고객 만족 조사의 목적 및 내용을 보게 되고, 불만을 토로하는 고객은 불만 고객층의 3분의 1,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분의 1일 수도 있고 100분의 1일 수도 있고 3분의 1일 수도 있어요. 이것은 뽑는 통계치와 관점에 따라 틀린 수치긴 하지만 하여튼 그 불만을 토로하는 고객을 무시하면 안 돼요. 더 존중하고 그런 얘기를 해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불만을 해결해야 되면 80%는 재구매를 하게 된다. 충성 고객으로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고객은 이 여러분들의 회사와 제품에 애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애착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거에 있어서 다시 얘기를 하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왜 이렇게 되냐, 이렇게 개선해라라고. 적절한 조사와 수행을 하고 사전 조사 계획이 필요하다. 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 항목들은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조사 분야 및 대상, 조사 목적, 조사 방법 및 회수, 그렇죠? 조사 결과 활용 계획, 이 4가지가 리사이클이 돌아야 이 조사의 빛을 보게 됩니다. 하나씩 간단히 보게 되면 고객 만족 조사의 방법이 되면, 고객 만족의 주관적 심리적 측면을 계량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설문조사라고 하는 서베이라는 건요, 이 계량화의 핵심이 있어요. 굉장히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것을 우리가 이제 조사 기법을 통해서 계량화해서 우리가 이거를 지수화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써먹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주관적 심리적 측면이 고객의 기대 수준, 고객의 평가 수준, 고객의 만족 수준, 이 3가지 관점이에요. 고객의 기대 수준, 고객의 평가 수준, 고객의 만족 수준, 이거를 이제 계량화해야 돼요. 조사하고 측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이죠. 설문지 작성도 되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설문지 작성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 결과를 그거에 따라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유도할 수도 있어요. 설문지, 그 다음에 리서치가 굉장히 위험하고 어렵고 중요하다는 거죠. 고객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 주요 내용은 고객 충성도를 우리가 받고 결과를 신중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설문조사 방식은 온오프라인, 만족 정도는 5에서 7점, 리커트 척도 방식을 썼습니다. 고객 만족도 평가하는 조직은 우리가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능률협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도 많이 들어봤을 거 관련 학과나 관련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서비스나 고객 만족 쪽에서 계속 나오는 이제 조직들이에요. 이걸 잘 여러분들이 봐놓으면 좋을 거고, 마케팅 리서치, 경쟁사 제품을 선택한 고객들에게 고객의 생각을 물어본다. 뭐 일정한 선물을 주고 저희 어떻게 전화로든 아니면 만족도든 요즘에 여러분들 그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이런 게 설문도 되게 편해요. 바로바로 하고 바로. 옛날에는 막 메일로 주고 우편으로 주고 이랬기 때문에 어렵고 회신율도 낮고 그랬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이 접근이 잘 되기 때문에 카카오톡에서도 자주 이런 설문을 많이 하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마케팅 리서치를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게 뭔지 이제 개선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고객 불만 및 제한 시스템, 고객의 제품, 서비스 이용 불만 제한의 용이성, 고객의 응대 처리의 신속성 및 활용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어디서 가장 많이 여러분이 접하냐면 핸드폰을 수리하고 삼성전자 AS 센터를 갔다 오게 되면 이제 그 서비스의 만족도를 또 조사하게 되죠. 제품을 사게 돼요. 사게 돼도 여러분들한테 다 문자나 아니면 그 설문을 다 의뢰해요. 근데 그런 설문과 이런 걸 보게 되면 꼭 그런 게 있어요. 100분 설문에 응해주신 100분의 한정 추첨을 통해서 뭘 드릴게요. 스타벅스 뭘 드릴게요. 주유권을 드릴게요.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고귀한 시간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고귀한 의견을 어렵게 리서치에 응해준 거에 대한 이제 뭔가 일종의 보상인 거죠. 그런 거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더 응하게 되는 케이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정도는 사실 해줘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여러분들 의견들이 한두 개가 모이고 몇천 개, 몇만 개, 몇십만 개가 모이게 되면 그게 추세예요. 그리고 그러한 의견을 보완을 통해서 제품 개선하고 보완하게 되면 정말 베스트셀러의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시대가 더 발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빨리 그다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들의 경쟁이 더 심해져요? 안 심해져요? 더 심해져요. 우리 소비자들은 좋습니다. 계속 더 싸고 질 좋은 제품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의견이 계속 반영되기 때문에. 영업 현장의 피드백. 영업 현장 종사자들은 정확한 피드백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 그죠? 기업은 잘 활용하지 못한다. 물론 이제 그 영업 현장에 있는 분들이 고객을 가장 많이 만나기 때문에 MOT적 관점이 강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여튼 영업 현장을 잘 쓰고 영업 현장의 얘기를 잘 받아들이고 뭔가 피드백이 잘 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모든 의견이 잘 수렴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탈 고객 조사, 고객 이탈 비율 및 이유 확인. 부도 고객이라고 하는데 이제 왜 제품을 저희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KT를 쓰다 LG로 가고 LG를 쓰다가 SK를 간다 이럴 때 물어봐요. 아니 왜 이제 왜 통신사를 이동하시게 됐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터넷, TV 이런 걸 하다가 저희 이제 계약 기간 끝났으니까 바꾸게 될게요. 바꾸려고요.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좀 더 쓰시면 저희가 뭔가 더 서비스 해드릴게요. 장기로 쓰셨는데 할인해드릴게요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조사를 하면서 다 물어봐요. 깨알같이. 왜 SK를 가게 되죠? 왜 다른 데 가게 됩니까? 지원이 좋아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물어보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이제 또 경영적 환경에 또 더 업그레이드해서
내용을 쓸 수 있게 또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고객이 이탈을 하고 고객이 이제 이럴 때 그 내용 또한 끝까지 잘 들어서 정리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암행 고객, 암행어사에서 암행을 따온 건데, 고객으로 가장한 자사 매장을 방문 이용을 한다. 판매원들의 서비스와 고객 응대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지금도 이런 건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영업적 관점에 여러 가지 그 점포, 지점 이런 데를 가서 서비스를 직접 받아보고 이제 모니터 요원들이 이제 암행 시스템으로 체크를 쭉 해서 그걸 모아요. 굉장히 근데 이 시스템은 되게 투명하게 돼 있어야 되고 뭔가 바이어스가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 일부러 이런 걸 뭔가 이런 게 만약에 신뢰가 깨지게 되면 이제 조직의 그다음에 회사의 이러한 그 조사에 응했던 조직들은 실망을 할 수 있고 불신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암행 고객 시스템 할 때는 정말 투명한 업체를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다음에 뭔가 주관과 가치관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이제 척도를 도출해야 되는 거죠. 한 번 고객이 평생 고객 만족 조사의 핵심이다.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 고객을 계속 만족시키고 그 사람의 고객의 만족을 계속 들으면서 앞으로 이 사람은 어떤 걸 해줘야 더 만족할 거라를 또 도출해서 미리미리 계속적으로 추세를 맞춰가면서 간다면 진짜 한 번 고객이 평생 고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죠? 고객 만족 서비스의 끝은 어디인가? 1982년 미국 시카고 의약품 독극물 7명 사망. 이게 이제 이런 거죠. 기업들이 어떠한 그 이벤트와 이슈와 사고가 터졌을 때 대응 방법이 다 틀린 건데, 의약품 독극물 7명이 사망 굉장히 큰 이슈죠. 그렇죠? 회사의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는데 이걸 은폐하려고 대부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인정을 빨리 하고 전국의 모든 제품을 전량 회수를 해요. 독극물 투입 원천적 봉쇄 포장 방식을 개발을 합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럼 이 회사는 사과를 하는 동시에 그 이미지에 손상을 입기는 합니다. 그리고 전국 모든 제품을 전량 회수를 해, 다 폐기를 해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또 있겠죠? 그러나 이 사건이 있고 1년 후에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가장 칭송받는 기업, 신뢰를 얻어요. 이 기업은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이걸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포장상에 이제 뭔가 허점이 있을 수 있었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손해와 전량 회수라고 하는 손해와 대국민 사과라고 하는 이미지 신축가 있었지만 빠른 대처와 확실한 처리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앞으로 이런 일은 없겠지라고 하는 더 믿음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다시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칭송받는 기업으로 갔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날의 착한 기업은 소비자의 선택, 투자자들의 신뢰, 그렇죠? 소비자가 찾고 투자자들은 이제 투자를 하고 오염물질 배출의 최소, 노동자들의 복지 투자, 투자금 유치가 유리하다. 아까 사례랑 좀 정반대의 사례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를 타다가 사망을 했어요. 근데 탑승자의 신속한 구조보다는 사건 축소와 은폐만 급급했다. 결국은 고객들은 이것을 알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무조건 확답하고 다 안 가게 돼요. 그러니까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또 이런 일이 생기고 저번에 죽었던 다쳤던 이런 안 좋은 얘기에 계속 실타래처럼 계속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사건 사고가 여러분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게 되면
과연 그렇게 대응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고객 만족 서비스의 끝은 어디인가. 아웃사이드 인 시각, 전략 수립의 접근, 기업 내부의 논리가 아닌 외부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웃사이드 인 시각, 이게 진짜 사실 이 고객 만족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의 인생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의사결정하는 방법과 여러분들의 전반적으로 큰 숲을 보는 시선에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논리, 기업 내부의 논리도 중요한데 외부의 외부의 관점으로 돌려서 고객의 관점으로 모든 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해결 방법이 보고 그 다음에 더 발전적인 환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위기 대응과 소통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인데, 외부의 위기 대응을 위한 조언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고, 조직 내부에 레드팀을 조직하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테러리스트 게임을 실행하는, 그러니까 뭔가 대응과 대처를 미리미리 해볼 수 있는 이거를 만들게 되면 보다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수업이 한 학기의 수업이 여기까지입니다. 쭉 보게 됐을 때 이 고객 만족, 고객 서비스 능력 향상, 이게 왜 가장 마지막에 나왔고, 그 다음에 왜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여기에 투자해야 됐고 여러분들이 더 시야를 넓혀야 됐는지가 쭉 들어서 아시게 됐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봤던 팀워크도 중요하고 리더십도 중요하고, 그러나 그 다음 단계에 나오는 협상, 그쵸? 그다음에 갈등 해결에 따른 갈등 해결 방법, 그쵸? 고객과의 갈등, 그 다음에 고객과의 협상을 통해서 또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만족을 줘야 되고, 이게 다 뭔가 심리적인 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관점, 그 다음에 순간적인 노력, 그리고 데이터 구축, 조사하고 만들고, 이런 부분들, 이게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대인관계 능력 부분이 사실 이렇게 수업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NCS 과정, 여러 과정이 또 있죠. 문제 해결 과정, 그 다음에 조직의 이해, 자기 개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수업들도 다 같이 정말 집중해서 잘 듣고, 그 다음에 집중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수업만 들어서도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키워드를 찾고 중요한 걸 찾아서 책을 보고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테스팅하고, 그렇죠? 대인관계 능력 또한 테스팅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가치관, 여러분들 거를 찾아내고, 그것을 뭔가 빨리 해야 여러분들 조만간 졸업하고 사회 나갔을 때 사회의 일환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러한 가치관의 성립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참 너무나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인관계 능력이. 그래서 꼭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들을 달달 외워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우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의 시나리오 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셋업을 해나가야 돼요. 결국 이 대인관계 능력 형성할 땐 제가 봤을 때 많은 관계와 많은 시행착오를 빠른 시간 내에, 그 다음에 어렸을 때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심리적 관점, 그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같이
이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거기에 뭔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과 기회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몰입하고 영접해서 뭔가 더 뛰어나고 사회에서 빛나는 보석과 같은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수업, 다른 수업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16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시험이 또 기말고사가 있어요. 기말고사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다 공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고, 자, 또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